저희가 이제 동민회 회장님이시니까 맨 처음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주도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어디가 제주도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생님들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사람이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말도 돼가지고 제주도 말을 해야 되고. 자, 제가 한 거꾸로 질문해 보게.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서 살면은 당연히 제주도 사람이겠죠. 예. 추상하지만 제주도민 회장님들처럼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제주도 밖에서 산 사람은 어떨까요? 아, 그렇죠. 예, 제주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죠? 당연히 제주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민회를 만드는 것도 어느 도민들보다 열심히 모이지 않습니까? 유난히 우리 또 제게 잘 모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제가 남원읍 출신인데 남원 모임이 또 엄청 많았어요. 자주 모이고요. 또 하나 좀 제주도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은 빨리 대답해보세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육지에서 났지만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도 한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3대가 재산을 지내야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얘기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은 제주도가 많이 바뀌면서 제주도에서 나지 않았지만 제주도에 와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사람들 제주도 사람 아니다 하기는 그렇죠. 예. 자, 오늘 제가 강의할 사람 중에 이 유배인들이 제주도에서 나지 않았지만은 제주도에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제주도에서 나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살지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제주도를 아낀다면 제주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나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누구보다 제주도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제주도 사람이라고 좀 받아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포함을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개입니다. 100만.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님이 늘상 해주시는 말씀인데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제주도에서 나지 않았지만 제주도에서 산 사람. 자, 제가 이런 유배 강의라든가 유배인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사 축사가 제주도 사람이라 무사 광해군이 제주도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추사는 8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제주도에. 그러니까 한 1년 모자라서 제주도 사람이 아닙니까? 한 10년이었으면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데 8년 3개월이니까 한 1년 7개월 몇 년 모자란다. 제주도 사람 아니다. 자, 좋습니다. 제주 유배인 가운데 여자 유배인, 대정의 추사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혹시 가톨릭 신자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난주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큰형님의 큰딸 조카죠. 예. 그분은 제주도에 여자 유배인으로 오셨는데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정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주도 사람인가 아닙니까? 애매하죠. 예. 선생님들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은 애매하게 제주도에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 늘 대표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오현고등학교, 오현중학교 때문에 오현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오현. 오현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영향을 끼친 5사람의 유현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3사람이 유배인입니다. 3사람이 유배인인데 이 오현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충암 김정 선생인데 이분은 제주도에 몇 년 사셨습니까? 네, 1년 살았습니다. 1년 더 살고 싶었지만은 사약이 내려와서 사약이 내도 죽는 36살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시죠. 하지만 제주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공부도 하고 지금 동문시장 근처에 가시면 중앙기념선생 기념비석이 동문시장 그 주차장 쪽에 저희가 세워놨을 때 돌아가신 홍수만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지석을 세워놨는데 그분은 1년 동안 계시면서 차마
사약이 내요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자기는 조선을 위해서 좋은 일만 했는데 설마 나를 죽이겠느냐 했는데, 당시 기묘사와 요즘 말로 하면 개혁파와 hun군파, 살인파, hun군파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만은 굉장히 1년 동안 열심히 삽니다. 우도까지 가서 우도를 보고 우도관을 짓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무시장 바로 저도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남수각이라고 해서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물이 팡팡 터지던 그 동네에 물은 흔했지만 정말 먹을 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깨끗한 우물을 팠다고 해서 지금도 판서정이라는 우물, 이게 기념물을 하는데 그게 영향을 많이 줬지만은 1년밖에 못 사니까 그게 이산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들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서요, 제주에서 나서 제주에서 산 사람은 당연히 제주 사람이고, 선생님들처럼 제주에서 났지만 육지구에서 살으신 분들도 제주 사람이고, 육지구에서 났지만 제주도에 들어와서 산 사람들도 제주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한다면은 이효리도 요즘에 제주도 사람이에요. 네, 이효리도 지금 굉장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대정에 어딥니까? 애월에 살다가 지금은 서늘 쪽에 살고요. 땅값만 많이 올렸다고 막 어떤 분들은 그러시지만은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오래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조선 500년 동안 한 4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제주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길게는 아까도 38년, 어떤 분들은 우리 아까 오연 가운데 추암 김정 말고 우암 송시열 선생, 우암 송시열 선생은 사실은 100일, 3개월 정도밖에 제주에 안 계셨어요. 그게 어떤 분들은 100일 동안에 제주도에 무슨 영향을 줬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제주도에 영향을 준 사람, 제주도 석 달 동안밖에 안 살았는데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선생님들이 육지구에서 났지만 제주도에 와서 살거나 영향을 준 사람까지 제주도 사람이라고 제주도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아준다면 오늘 강의가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들으실 겁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선생님들의 조상 일수가 여기 김혜기 씨 손 들어보세요. 김혜기 씨 벌써 다 나타나잖아요. 고구이 씨 대정분 없으세요? 고구이 씨 대정에 가면 이 씨가 많은데 다 고구이 씨입니다. 경주이 씨 어디 무슨 파입니까? 상서공파. 상고 북당공파 경주이 씨 북당공파. 예, 유명한 경주이 씨 제주도에서 유명합니다. 여기 밀양박 씨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주도의 성씨의 60%가 된 유배인 후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유배와 관계없다. 유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은 고량부밖에 말씀 못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배인과 제주도의 관계는 무슨 거대한 유배인이 와서 영향을 준 유배 문화라는 것이 훌륭한 유배인이 영향을 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배인과 제주도 사람과 이렇게 상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유배입니다. 여러분 추사해서 추사체가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유흥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배가 아니었다면 추사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은 제주도 사람이 없었으면 추사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8년 3개월 동안 제주도 대정 사람들이 그리고 제주도에 그나마 글을 좀 알고 수사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분을 같이 8년 3개월 동안 외롭지 않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주사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 그렇죠. 예, 관계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독특한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얘기할 적에 제주도 독자적인 문화, 예를 들면 해녀 문화, 사투리, 이렇게 우리만 갖고 있는 독자적인 문화도 있지만은 딱 닫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과 열려 있던 조선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이 개국하면서 제주가 너무 못 살고 못 먹고 하니까 제주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육지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조선에서는 출륙 억제 정책, 출륙 금지령을 제주 사람들에게 한 300년을 꽉 묶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뭐 어디 갈 때야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제주 사람들도 세상을 보고 싶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주 사람들 가운데는 우연찮게 동네는 이렇게 지근거리에는 예를 들면 조천에서 서귀포에 항아리 같은 거 팔고 싶을 때는 그 당시 뭐 지어서 한라산 넘을 수 없으니까 배로, 조그만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귀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항아리도 팔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이제 망망대해로 끌려가고요. 그러다가 다 죽기도 하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영국 선박이 그 사람 구해줘가지고 영국 선박이 다행히 김기량이라는 사람을 구해줘서 그 사람을 어디다 내려줍니까? 마카오에 내려줍니다. 그 양반이 거기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제주도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돼서 여러분들 제주도에 김기량 성당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구나. 여기 그분이 이제 마카오에서 조선인 신학생을 만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압록강을 거쳐서 돌아와가지고 1년 반 만에 돌아와서 제주도 최양업 신부라는 분을 만나서 제주도까지 와서 자기 함덕에서 자기 자기 친척들을 개종시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통영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서 제주도 천주교회는 그분을 순교자로 해서 이제 복자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당도 만들어지고 저 함덕에 가시면 그분 기념관도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구경, 신자가 아니어도 한번 구경 가볼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천주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꽉 닫혀 있다고 해서 세상을 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기독분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필리핀도 가, 오키나와야 뭐 자주 갔어요. 오키나와야. 네, 그래서 제주도분들이 오키나와 갔다 와서 견문로 갔다 오면은 조정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쓰지 못하니까 얘기를 하면 조정에서 그걸 써줘서 그런 비행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풍랑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또 이해하겠습니까? 누군가 들어와야겠죠. 예, 누군가 들어와서 얘기를 세상이 이렇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죠. 조선 후기에 와서야 제주도 사람들이 출육을 하게 됩니다. 출육을 하게 돼서 우리 스스로 세상을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본의 아니게 세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필동적으로 유배인 덕분에 유배인. 자, 그래서 400여 유배인 가운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많은 유배인들이 제주도에 옵니다. 자, 섬이니까 유배 보내기가 좋죠. 자, 제가 한번 문제 낼게요. 남해안에도 섬이 많은데 왜 제주도에 유배를 많이 보낼까요? 멀어서. 예, 멀어서. 첫째는 멀어서. 왜 그러냐면 유배에서 가장 먼 형벌이 삼천리형이라고 합니다. 삼천리.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 조정에서 제주도까지 정확히 잡으면 삼천리가 안 돼요. 중국이나 되지 조선은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상징적으로 제주도 보낸다, 제주도 간다 하면 삼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임금은 말이죠. 꼭 삼천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해서 합쳐서 그걸 곡행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좀 양윤 당사자가 양윤거나 본인이 성깔이 좀 불었거나 하면 합쳐서 삼천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주도 보냈다 하면 삼천리구나. 자, 제일 멀기도 하고 또는요. 또 하나 또 멀기만 해서 제주도 보내겠습니다. 길이 안 들어와서 예? 길이 안 나갈 수가 없잖아 들어왔어. 아니 다른 섬도 마찬가지겠죠.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남해안에 다도에 섬들이 많은데 왜 제주도를 보냈을까? 멀어서 또 척박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아니 그건 다른 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섬하고 틀린 조건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탈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흑산도도 탈출할 수 없어요. 흑산도는 15 유배인 15명밖에 생활을 못해. 선배 많이 보냈죠. 여러분 거제도, 진도, 뭐 제주도 보냈는데 제주도에 많이 보내는 것은 단순히 멀어서만이 아니고요.
첫째는 유대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관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래도 관청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취자도에 유배를 보내지만 관청이 없고요. 그죠? 임시. 그러니까 제주도는 관청이 3개 있고 또 하나 제일 좋은 조건은 뭐냐? 제주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유대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나마 여유가 좀 그래도 다른 섬에 비해서 자 그래서 제주도를 유배를 보냅니다. 제주도를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관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게 좀 여유가 있기도 했고 또 섬이 멀고 그렇죠. 멀고 또 크고 중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하이난도라는 섬 있죠. 해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도도 그런 조건 때문에 중국에서 유배를 보내는 제주도와 같은 섬이죠. 대개 세계적으로 이런 섬들이 많은 유배지입니다. 섬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색적인 관광지에서 10개의 섬을 선정해서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유배 관광지로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가봐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9개가 서양섬이고 동경은 동경 앞에 일본 동경 앞에 사도시마라고 사도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일본의 천황들이 유배됐던 섬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유배지를 아주 잘 갖고 왔어요. 선생님들 일본 가보셨는지 동경은 가보셨지만 동경만 앞에 사도섬은 안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뭘로 유명하냐면요 인형극으로 유명합니다. 인형극에서 천황 유배지로 유명한데 천황들이 즐길 겨를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 인형극인데 그 인형극을 지금도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극단만도 원래 15개 극단이 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면은 볼거리가 많고 뭐 천황이 먹었다는 거, 뭐 먹었다는 거 지네가 만들어서요 이색적인 먹거리도 막 개발하고 사도시마가 세계 유배 관광지의 공양으로서 유일합니다. 어디가 빠져 있느냐? 중국의 해남도도 빠져 있고 제주도는 들어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제주도 뭐 유배 관광이 없고 뭐 유배지가 없고 어떤 분은 유배란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더라고. 무슨 죄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9개 있는 서양은 아주 이 유배 관광이나 특히 여러분들 호주는 어떤지 아십니까? 호주는 이 양반들 그 호주를 이 개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예, 18만 명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뭐 유배의 가치를 알았던 게 아니고요. 최근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누군가 이렇게 선생님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남자들은 그저 찾아보는 게 족구밖에 없는데 이 외국 사람들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서 호주 당국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끌려왔다는데 혹시 이름은 이런데 그분이 어디에 어떻게 자취가 없겠느냐 어디서 뭐 했느냐 놀랍게도요 호주란 나라가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거죠. 그분들의 기록을 다 갖고 있더래요. 그게 가치가 될지는 몰랐지만 갖고 있었는데 누구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분이 호주 어디서 뭘 했던 게 다 나온 거예요. 그 양반이 돌아가서 우리 조상을 이렇게 찾았다니까 그때부터 어떤 관광이었느냐 조상 찾기 관광. 네, 그래서 호주 당국에서 이게 제일 재밌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놔뒀던 그 죄인들이 집단 거주하던 유용소 같은 걸 그대로 잘 놔두고 관광지로 만들기. 그래서 유배 관광에 지금 아주 1호가 됐죠.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어떤 섬이 있냐면 로벤섬이라고 있습니다. 로벤섬 혹시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배인으로 누가? 만델라. 예, 넬슨 만델라. 예, 넬슨 만델라 하면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만델라가 거의 20여 년을 유배 생활하던 그 형무소인데 지금은 세계 모든 젊은이들 그 가운데서도 정치학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순례 1호지랍니다. 예, 여기도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으시지만 로벤섬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아주 고급 순례지입니다. 가서
그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 수영 시절의 이야기 듣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지들이 옛날 관광지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옛날 관광지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옛날 유배지. 이거 알아맞히시면은 오늘 제주일보에서 저한테 강사료 얼마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아맞히시면 제가 10% 쏠게요. 여자분들, 그 중에서도 입시생을 든 여자, 요즘에 엄마들이 어디 가서 막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 대구에 무슨 뭐 미륵궁 가서 기도도 하고 뭐 기도 많이 하신다는 때 하도 기도를 여러 사람이 해서 잘 안 듣는데요. 어느 섬에 기도를 잘 듣는데, 어디? 그리스 섬인데 안 가보신 모양이네. 이거 거기는요 유배 관광지인데 그저 기도하러 갑니다. 특히 뭐 천주교 신자들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반모섬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구나. 그게 그대로 잘 보존됐다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냥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유배지인데, 원래 이게 그걸 잘 보관한 게 아니라 그동안 방치해뒀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만은 개발을 안 했대요. 그래서 아주 뭐 천년, 원년 그대로 보관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판이 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 어떤 동네에 뭔가 있으니까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 60%가 성씨가 좋고 제주도가 유배가 문화가 똑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정에 추사관 있지 않느냐? 안 교수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냐? 개정 추사관 다 복사판입니다. 네, 다 어디로 넘어갔느냐? 진짜는 어디 갑니까? 과천에, 과천 가시면은 추사박물관 있는데 다 진품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 거. 그냥 와서 추사관 들려서 이렇게 봐주시는 게 고마운데, 사실 저는 어저께 어떤 행사에 참여했냐면, 어저께도 발표를 했는데, 광해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 기도에 400명의 유배인이 있지만은 임금 출신은 딱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들, 이번에 제주도가 관광 매력도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부동의 제주도가 1위였다가 원래 몇 위입니까? 4위로 떨어졌습니다. 4위. 기초 시군으로서 서귀포는 몇 위입니까? 아니, 제외도 회장님들이 그런데 좀 관심 가지셔야지 뭐에 관심 가지십니까? 그래도 와서 좀 도정에 좀 따끔하게 좀 이렇게 지적도 해주셔야 돼요. 서귀포시가 16위, 제주시 오늘 강사료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좀 대답하면 제가 남자는 안 되고요. 여자 선생님 대답을 10% 쏘겠는데, 서귀포 제주시 28위. 예, 28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정의 어떤 분한테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우리는 그 설문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게 대답입니까 이게? 네? 그건 무책임한 대답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위가 어디냐? 오늘 2위가 강원도 영월이에요. 동강 때문에 아니고요. 동강도 큰 역할을 했었죠. 강원도 2위인데 영월이 전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다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남원은 태영이인데 인구가 그냥 막 가보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강원도 영월도 4,000명이 안 된대요. 4,000명이 안 됐는데 4월 말 되면은 20만, 25만까지도 사람들이 온답니다. 뭐 때문에? 예? 동강? 동강 트레킹을 무슨 25만 명에서 합니까? 예?
탄광 옛날에 탄광? 아니 뭐 4월 말에 탄광에 뭐 금이 나오니까 예. 우리는 그걸 뭐라면 킬러 컨텐츠가 많이 있죠. 제주도에도 너무 많아요. 많지만은 진짜 이거다 하는 킬러 컨텐츠가 없어요. 강원도도 많죠. 강원도에도 사실 아시겠지만 새로 서울에서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가까워지고 그래서 1위가 어디냐? 매력도 1위가 부산 2위가 강원도 3위가 전라도 4위가 제주도예요. 좀 힘들네요. 그런데 2위의 강원도 영월의 킬러 컨텐츠가 바로 단종 국장 예절이에요. 예, 단종 국장 예절. 가보시면은 4월 말에 하는데요. 가보시면 허접해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이나 할 정도로 이게 보통 국장이라는 것은 임금의 장례식인데 임금의 장례를 못 지낸 임금이 연산군, 광해군, 단종이었죠. 근데 단종은 숙종 때 복원이 되면서 저 강원도 영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걸 문화재로 발전시켜가지고 단종 문화재로 발전시켜서 국장 예절을 하는데 국장 예절하면 보통 1000명이 동원되거든요. 1000명이 참여를 해요. 1000명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번을 가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 놀란 게 맨 뒤에 포졸들이 쫙 가야 되는데 중학생 애들 옷을 입혀놓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입고 싸워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운데 있어 야 조용히 해라 이놈 새끼들아 그러고 그러니까 허접한데도 볼만해요. 한 3시간을 행렬을 하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야간으로 돌렸습니다. 야간 행사 돌린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1000여 명이 동하는데 가운데 상여라 그러죠. 상여를 맨 팀들은 뭐 흔들리지 않고 잘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느 영월 고등학교 출신 애들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 군인들 그러니까 인구가 없어놓으니까 다 동원시킨 거예요. 자, 저는 국장 예절을 못 지낸 임금 가운데 광해군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광해군 새롭게 평가되면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광해군처럼 이렇게 아주 플러스 제일 좋은 데서 제일 나쁜 데까지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 교사들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역사 인물을 선정 1위가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순신도 아니고 누구예요? 광해군이에요. 나 닮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 광해군이 제주 와서 4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광해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광해군 국장 예절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1200명 제대로 동원하고 제대로 행렬을 하고 제대로 갖춰서 중학생들 동원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어저께부터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20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도에서 이렇게 좀 듣는 모양인데 어저께도 뭐 개매양 제주도는 개매양이 뭐 저도 양심이다만 무슨 개매양 개매양 아니면 개매이 이시 양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 무슨 죄인의 문화, 이렇게 외면하거나 이렇게 할 문화가 아닙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럼 유배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첫째는 성씨를 다채롭게 했습니다. 성씨, 그죠? 예, 성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제가 이제부터 좀 이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배인들이 제주도 내려오면 되게 유배인들이 총각들입니까 뭡니까? 이제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렇죠? 수사도 55세인 줄 알았는데 55세면 이미 이제 그 당시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지 마십시오. 어느 의사 선생님이 평균을 냈대요.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가 통계를 금방 낼 수 있잖아요. 내봤더니 43세래. 임금의 평균 수명이 광해군이요. 조선 임금 가운데 3번째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지식인들은, 선비들은 평균 수명이 몇 세냐? 몇 세 같아요? 55세. 40살. 아, 이럴 때 여자 선생님이 답해주시면 제가 35세, 35세는 너무, 예. 60대 이런 거 선생님 그 바램일 텐데, 47세, 예, 임금은 43세, 예, 선비들은 47세인데, 그러니까 55세 유배인은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많은 늙은 양반들이 유배로, 이 양반들이 평균 서울에서 남자들이 뭐 밥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죠? 제주도 내려와. 제주도는 가족을 동반할 수가 없어요. 예. 내려와. 유배는 좀 무서운 게요. 너는 1년 살아라. 이렇게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정해집니까? 내용이 안 정해져요. 이게 무서워요. 차라리 이런 말 제가 함부로 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사약을 먹으면은 서로가 그냥 알 텐데 이게 심지어는요 데이터베이스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유배 보내는 거 저쪽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추자도의 유배인 가운데 안조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유배 왔는데 조정에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씁니다. 만원사란 책. 만원사란 책을 써서 하더니 그걸 다행히 궁궐 라인들이 보게 돼요. 너무 슬프니까 그걸 보면서 막 울고 계속 지나가던 임금이 니들 왜 우냐? 그래서 이런 책이 있고 운다고 보니까 책이 입에 갔다 보다 잊어버렸구나 해서 다시 생각하면 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배는 정해 있질 않아요. 자, 추사도 헌정이 금방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유배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8년, 3개월. 이게 결국에 유배들이가 이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섭고요. 그리고 평소 뭐 의식주를 해보지 않으니까 자, 대부분의 유배인은 제주도 내려오면은 무슨 제주도 여자가 이뻐서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주도 여자가 이뻐서가 아니고 뭐 개중에 이쁜 여자도 있지만은 제주도 여자와 집안을 이루게 됩니다. 자, 질문. 제주도 여자는 무슨 호구입니까? 아니 그 늙은 그 유배인하고 거기 그 유배인은 죽을지 혹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또 하나는 뒤에 본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집안을 이루어. 제주도 여자는 뭐 호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뭐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 어머니 돌아갔을 적에 자기 불러달라고. 불러달라고.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남자가 보다가 나중에 육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육진하고 싶은 걸 나가요. 육진하고 안창에서 자, 봅시다. 내가 질문 다 정리할게요. 제주도 여자와 집안을 이루면 유배인 입장에서는 의식주가 해결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물.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이렇게 흔하게 참 저는 이거 굉장히 보기 싫어요. 너무 제주도 물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삼다수를 아무데나 가서 그렇게 하는데 1840년에 유배왔던 축사의 기록만 보더라도 그 대정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물이었어요. 물. 그러니까 이 물을 기록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허복에다. 그것도 참 바닷가에서. 그죠? 저도 어린 시절에 태릉이 추억을 생각하면 고모가 그저 바닷가에서 물 길어도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해결하니까 유배인 입장에서 우선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좋죠. 그럼 제주도 여자 입장에서도 뭐가 없는 게 있어야 될 거야. 그 비슷한 생존처럼 비슷한 뭐가 없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돈이 들어와. 유배인 앞에서 돈이 들어와. 노동? 지식. 왕지식이에요. 여자들은요
진짜 혁명이에요. 제주도에서는 되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두어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는 이 제주도 물론 이제 아까 아버지가 시켰다고 하지만은 그동안 400여 동안 유배라는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많죠. 유전자야 F1. 보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유배인들이 왔을 적에 자 첫째는 유배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 지금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선의 유배의 대부분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정치적인 싸움, 당쟁 때문에 이들 유배 오게 되죠. 당쟁이라는 것은 여야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걸 알아요. 오늘은 죄인이지만 내일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는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더욱 이분이 해배되어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사회적 지위는 좀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이 선택에 대한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죠. 안 그런가요? 두 번째 현명함은 뭐냐? 그 해배됐다. 올라가요. 아,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게 이상한 거야.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네. 사람이 좋아하시네. 안 따라가요. 자, 안 따라가는 이유. 안 따라가는 이유는요. 이미 학습이 돼 있어요. 그 실패했던 경우. 그럼 다산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다산의 여인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효성이라는 여자분이 쓰신 건데 소설가가. 그 소설인데 실제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죠.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다산정약용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관인데 그 소설을 보면 별게 아니에요. 어떠냐? 다산정약용 유배가 18년 유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남양주로 들어올 때 누굴 데리고 오냐면 다산정약용에서 실제죠. 그 유배지에서 처녀를 만나서 처녀 도움을 많이 받죠. 그 사이에 딸도 나요. 네. 데리고 와요. 자, 데리고 올 때 본부인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되면 본부인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18년 동안 내 남편을 그 유배지에서 이렇게 도와준 은혜, 그에 대해 나는 하나도 잊지 않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해. 그러나 나 역시 남양주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망한 정치 집안에 다 망했죠. 완전 흉각성 났잖아요. 그렇죠? 망한 집안에 이 집안을 견뎌내고 애비 없는 아들 둘을 키워내고 그러면서 이날 이때까지 이 집안을 견뎌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돌려보내요. 남양주 돌아가. 자, 이걸 제주 사람들 알아요. 안 가요. 아예 적도 안 가요. 따라가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다 실패하죠. 실패라는 것은 글쎄 같이 남편하고 같이 사니까 실패라고 할 수는 없든 어쨌든 공부인한테 냉대려봐. 선생님 그 현장을 한번 꼭 구경을 가보시길 제가 권하는데 남자들은 가지 마시고 여자들만 가세요. 제주도 오형 가운데 동계 정원 선생이 있습니다. 저 광해군하고 참 막역한 사이로서 광해군의 임금이 누구보다 광해군 임금되기를 바랐던 사람인데 광해군 임금되고 나서 동생도 죽이고 막 이러니까 광해군을 비판했다가 광해군이 유배를 보내버리죠. 죽이려고 하다가 참으로 죽일 수는 없고 해서 대정의 유배를 보는데 대정의 유배 10년 모든 권력이 아무리 길어도 10년 넘지 못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10년 동안 대정에 있는 동안에 강씨, 이도 여자 강씨가 이분을 잘 도와드립니다. 둘이 살아요. 근데 이제 아들도 낳지만 아들은 또 일찍 죽고 해서 키우지 못하는데 이 여자 강씨 여자가 뭘 많이 했냐면 고사리, 고사리를 많이 피다가 먹이던데 고사리 남자들 먹으면은 어떤지 아시죠? 화도 좀 진정되고 뭐 그렇대요. 정력도 좀 진정되고 고사리 많이 먹지 마세요. 그런데 10년 동안이가 얼마나 참 정이 부족했어요. 그죠? 10년이면
부부가 참 외로운 곳에서 정이 많이 붙었겠죠. 근데 예배가 끝나니까 강씨 이 어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분이 사셨을까? 저기 가시면은 동계정우 선생 고택이 있습니다. 어디요? 인터넷 금방 검색해 보셔야 아실 텐데, 예, 거창에 아주 고택이 멋있어요. 요즘에는 역사 선생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고택 무슨 순례하고 하면서 가보면 이제 며느리가 거기 지키고 있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래서 고추장도 밟고 집안이 좋으니까 음식도 좋고 해서 그런 고택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서 그랬어요. 제주도 분 강씨 어른이 살던 데가 어딥니까 했더니 며느님이 그거 질문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갔더니 요 바로 뒤에요. 뒤에 가면은 한 30분 정도 저기 산을 가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30분이면 한 1시간 걸리겠죠 했는데 산 꼭대기에 그래서 큰 꼭대기 차도 못 다니 지금도 차가 안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산 꼭대기에 집은 멋있게 지었어요. 그 공간하고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산 꼭대기에 있어. 근데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에 이제 그 동계정원에 집을 지어서 제주도 여자 강씨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집 이름이 뭐냐? 얼마나 대정에 사실 때 이 고사리 그 먹는 걸 돌봐야지 고사리를 꺾는 집 이런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다 얘기 안 드릴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행 가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가보시면 그냥 혼자 가시면은 스토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요. 한번 가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 여자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배인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저희 동네 남원읍 제가 태웅이라고 하는데 의길이 있죠. 의길이. 의길이 신흥리 의길이 가시면 뭘 구경합니까? 네, 말. 거기 김만일이라고 그죠? 우리나라 제주도의 헌마공신 김만일 대대로 말을 진상 말을 참 어떻게 키우는지 제주 바다를 넘기가 사람도 힘든데 이 김만일이 봉헌한 진상한 말은 그 험한 제주 바다를 넘어서도 하나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할 정도로 말을 잘 다뤘다고 해서 나라에서는 한두 마리 바친 게 아니죠. 한 500여 마리를 나라에 바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헌마공신이라는 공신 자기를 줍니다. 그 집안이 대단한 자랑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헌마공신 김만일은 그의 큰 딸을 제주도 총각도 아니고 또 뭐 서울 총각도 아니고 유배인과 집안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간홍이익 선생이라고 역시 광해군을 비판했다가 제주도 유배 왔는데 간홍이익 그래서 만들어진 집안이 경주시 국당공파 요 오라동을 해서 경주시들이 굉장히 이제 문고를 이뤘던 지금 많이 그 개발되면서 붙어져 있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못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왕분들. 왜 저는 저렇게 나이도 43세니까 유배도 오래지 않았어요. 금방 올라가죠. 금방 올라가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스쳐같이 지내서 김만일이라는 일이 헌마공신 집에서 굉장히 이 사위한테 잘해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배 생활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검은고를 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유배 생활, 유배인들 가운데 자기 서울 살 때보다 더 대접을 잘 받고 있었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운양 김윤씨라고 한 말에 운양 김윤씨가 유배인이 왔었는데 이분이 저 조천의 김씨 집안에서 너무 대접을 잘해주니까 그가 쓴 일기 소금청사라는 일기에 내가 지금 유배 왔는지
너무 고마우니까 나중에 돌아갈 때 그 집안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분이 김명식. 누굽니까? 이게 우리 언론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 문양 김명식이 동아일보 초대 사장이 되죠. 그래서 김명식 선생을 그 언론인 동아일보 요즘 말하면 기자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 출신으로서 최초의 근대 언론인입니다. 김명식 선생. 그냥 다 유배인들과의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 아까 간호민도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검은고를 평가하는데 검은고만 피고 놀았으면 우리가 이 양반을 평가를 안 할 텐데 고맙게 제주도의 몇몇 사람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 중에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 동네에 내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외도민 회장님이시니까 오시면은 사삼기념관 가시죠. 사삼기념관 가서 사삼공원 상징할 때 들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홍계. 그다음 명도암은 동네 이름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명도암이 무슨 용도암처럼 돌 이름인 줄 알았다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네, 명도암 김진용 선생. 명도암 김진용 선생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 두 시기로 나눈다면 근대 이후의 인물은 최정숙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대 이전은 명도암 김진용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양 교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명도암 김진용 선생이 뭘 만드신 어른입니까? 바로 제주도의 가장 오래된 학교, 우리 오현단이라고 하는 귤림서원을 만드신 어른입니다. 212년 동안 그 학교가 유지되다가 대원군이 없어지고 그게 오영고등학교 오영뭐 오현단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귤림서원 여기다 아셔주셔야 된다. 이걸 복원을 해야 돼요. 복원을. 그래서 이게 동문시장만 생각하시는데 동문시장 앞에 그 맘모스 뷔페인가 그 동네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 동네에서 고기 구워 먹고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한라면에다가 먹었잖아요. 한 나라의 한 동네의 지식인의 이 토양에서 무슨 돼지고기 구워 먹냐 막 제가 욕도 했었는데요. 이게 그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죠. 막 땅값 비쌀 때 우리가 그래도 어디입니까 저 목광아지 그래도 사들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더 비싸지기 전에 이제 그 복원을 해야죠. 거제도에서는 단곡서원이라고 30년 걸려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 이 자존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 명도암 김진용 선생을 배출하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거지. 그 간홍이 선생이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고마워하고 또 그분하고 집안을 이뤘던 김만일의 큰딸의 현명함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합니다. 기억.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그 부부간에 정이 없었나? 정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이 제주도 여자들은 그 정을 누구한테 다 쏘냐 하면 아들 키우는 거예요. 아들 그 집안 아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집안들은요 유배인이 가버리면은 흔들어질 것 같은데 그 유배인이 주고 간 사회적 지위 그걸 이용해서요 그 집안이 또 아까도 그냥 제주 여자가 아들들을 잘 키우면서 아주 훌륭한 집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에서도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낫어요. 자, 유배인 가운데 이 얘기합니다. 추사 김정희가 여러분들이 너무 추사 하고 이렇게 추사 얘기에 대해서 추사하면 어마어마했습니다는데 추사는 한문 지식인인데 유일하게 자기 부인에게만은 몰래 한글 편지를 썼어요. 한글 편지. 근데 그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발굴이 됐어요. 한글 편지. 그래서 공개돼 있죠. 근데 추사의 한글 편지 읽어보니까 너무도 고맙게 추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 아버지랑 똑같고요. 전화 선생님 똑같아. 그저 짜증 많이 내고 마누라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1840년 유배 보니까 추사가 너무 이게
귀하게 크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갑자기 유배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부지런 먹거리 보니까 부지런. 예. 그래서 그 편지에 뭐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아유.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행사를 뭘 했냐면 추사 유배 밥상 전시회. 그냥 추사가 편지에 나온 이 음식을 이렇게 여기 누굽니까? 아이고 이름 갑자기 얘기하는 김지순 선생님 그 방을 해서 재연을 했어요. 재연. 근데 구경 오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 뭐 너무 추사가 뭐 이렇게 유배인이 잘 먹었냐? 본인이 잘 먹은 게 아니라 부인이 그 스트레스에 오래 사귀었으면 안 되겠어요. 내 사모님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1840년에 유배 오셔가지고 2년 만에 부인이 죽습니다. 그때야 정신 차려. 그때야 정신 차려가지고 주사가 다 바뀝니다. 옷도 바뀌어, 먹는 거 바뀌어, 글씨도 바뀌어, 다 바뀌죠.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제주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그렇게 해서 유배인과 제주도 사람들 간의 이 끈끈한 여러 가지 인과관계. 자, 우리가 제주도민이니까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호남 사람들은 호남, 영남 사람들은 영남, 끼리끼리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걸 조선시대 때는 영남학파, 기호학파 이런 표현해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스승도 영남 사람들 영남 출신의 스승만 모시고, 그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곳에는 자기네가 모시고 싶은 분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영남 쪽에서는 누구를 안 모셔요. 이율곡을 안 모십니다. 기호 지방에서 누구를 안 모세요. 이왕을 안 모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에 이왕은 전국적으로 다 모셔질 것 같은데 서원에서는 또 안 모셔요. 여기도 저기도 모시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우암송시하는 사람도 다 모시지만은 제주도는 아무도 안 가려요. 그죠? 유배 오면은 영남 사람 유배 오든 기호 사람이 오든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이런 사람을 만나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당을 어느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 생각이 굉장히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유배인들이 첫째는 성씨를 다채롭게 하고,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문교 교육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이거 우리가 보통 그걸 한자말로 대사, 큰 스승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큰 스승은 아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암송시열이 석 달밖에 없었는데 영향을 준 게 있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조선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큰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방식을 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있든 없든 그분이 자치가 있으면서 그분을 따라하는 그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83세에 유배를 왔던 우암송시열 선생은 양양 거제도에서 유배 생활했고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했는데 선생님들 오래 사진 장수하시고 싶으시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배인들이 대부분 장수합니다. 추사 74세, 광해군 67세, 우암송시열 83세. 송시열도 사약이 안 내려왔으면 더 오래 살 텐데 83세. 공유손 99세. 예. 유배인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주인도 없고 고생한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제주도라는 환경이 좋기도 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서울서 그 스트레스, 당쟁이라는 정치적 싸움의 스트레스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스트레스를 벗어나니까 좋고, 두 번째는 그 험한 먹거리가 지금 보니까 웰빙 음식이고, 그렇죠? 그것만 갖고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만 갖고 안 돼. 그것만 갖고 안 돼.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장수한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사실은 오늘 제주일보에서 주는 강사를 받고 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아프신 분도 계시고 나이 많은 드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옆에 사모님이 계시고 아들딸도 계시고 그렇죠? 네. 유대인들이요 공통적으로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암송시열. 우암송시열은요 83세 유배로 올 때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다가 늙어가시니까 야 아들아 늙어 있다 보니까 저는 내 전혀 이해 못하는데 어머니 말을 이제야 이해하는데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더라.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더라. 그래서 내가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나이 들다 보니까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니 이제 실감을 하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유배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루가 길다고 하지만 카톡도 하고 이렇게 강연도 듣고 여행도 가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하루를 잘 넘기시죠. 그죠? 예. 근데 그 유배인은 제주도 유배 와가지고 그 길고 긴 하루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 뭔가 해야 돼도. 자, 그래서 유배인들은 우암송시열은 시간을 아주 칼같이 씁니다. 칼같이. 정확하게. 일부러. 그래서 그걸 또 감시를 시켜요. 자기가 시간을 제대로 지키나는 누구한테? 제일 무서운 83세니까 부인이 없고 손자를 데리고 가서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도 할아버지를 모델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손자를 데려오는데 제주도의 생강 농사를 보급시킨 게 누구냐면 우암송시열입니다. 예, 83세 여기서 거제도에 가서 우암송시열 선생이 농사를 짓는데 뭡니까? 생강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농사활동합니다. 규칙적으로. 책 읽는 거, 몇 시에, 요즘 말로 몇 시에 이걸 아주 지나칠 정도로 건강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조선 왕조 드라마 보시면은 이 사약을 쫙 먹으면 딱 한 그릇도 먹기 전에 뭐 피토하면서 죽잖아요. 드라마에서. 우시현 선생은 세 그릇 먹어도 안 죽어. 아주 건강해. 예. 그 뭐 여러 가지 야사가 많죠. 손자 오줌을 복용했다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건강 비법이 있지만은 그것도 한 몫을 했지만은 그야말로 칼같이 생활을 합니다. 자, 추사 선생은 8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자는 없었어요. 사실 제주도가 추사가 가장 실수는 뭐냐? 제주도 여자하고 경주 김씨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여기 중에 어떤 분이 또 경주 김씨, 대전 경주 김씨요. 우리 할아버지가 추사요. 그래서 이렇게 참 쓰시지도 지만 원래 추사 선생이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 와서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대신에 제자들이 많았죠. 제자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훗날 제자들이 추사 선생이 평소 자기 제자가 3,000명이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유배가 끝나면 그 제자들이 선생님 제주도에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이라도 할 줄 알고 그랬는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유배 시절은 나는 벼루 10개를 밑창을 냈고 부천자루를 몸담이를 만들었다. 오히려 니들은 뭐 했느냐? 나는 8년 3개월 동안 벼루 10개를 밑창을 냈고 부천자루를 몸담는 것을 만들었다. 또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게 추사체였고요. 자, 선생님들은 뭐 하세요? 아, 추사는 추사 집안은 벼루가 얇았던 모양이다. 아?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아유, 나이가 많아요. 선생님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봉사활동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제주도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60대면서 환갑을 맞으면서 퇴임 후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뭘 할거나 집사람하고 뭘 하냐 해야 될까
하다가 제주에서 동네 세각시 알아주지 않고 동네 신방 알아주지 않는다고 동네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최정숙 선생님. 그래서 제1 사람하고 왜 최정숙 선생님 기념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북 남북도 합친 조그만 나라인데요. 거기에다가 2017년도부터 최정숙 선생님 제자들 신성여도 요거 요즘 제자분들이 85세, 86세, 지금 90세 가까운 분들이 그 할머니들을 꼬시고 그래가지고요. 최정숙 초등학교 9년제, 그러니까 최정숙 초등학교, 중학교, 최정숙 여고 초중고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최정숙 여성센터를 지금 이달 다음 달 말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저희 지금 4대 회장님이 최정숙 제자인 여기 이제 전원 유치원의 황옥선 원장님이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뭐가 좋으시냐? 뭐가 좋으시냐? 봉사활동. 선생님들 한국 돈 위력이면 뭐 인플레 때문에 막 어렵지만은 한국 돈의 위력이 우리 자신은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다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어메 그 완전히 요술방망이. 저희는요 2억 5천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최정숙 여고를 지어줬는데 이런 땅은 2만 평을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주고 우리 학교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약해서 국립으로 사립은 안 된다. 국립으로 해서 지어줬습니다. 어마어마해. 하니까 뭐가 잘못됐나? 어마한 그 중에서 2018년 9월에 개교를 해가지고 제 1회 졸업생 2명을 지금 저희 집에서 이제 2년 6개월 동안 이제 내년에 2월달에 제주 관광전문대학 졸업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가 바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매일 의논하고요. 의논하고. 왜? 문제는 집사람이 가끔 아프리카 가면서 혼자 여기서 하는 게 문제지만은 어떻든 간에 부부가 매일 할 얘기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또 무슨 아프리카 애들까지 집에 데려온 사람 속에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계시는데 같이 살아야 어쨌든 뭐가 되겠더라. 아예 딸로 하면서 이렇게 저희도 책임감. 그게 일이 계속. 그렇죠? 예. 아프리카 애들 같이 사니까 옷도 함부로 제가 못 입고요.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를 저는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게 이런 것들. 그게 유배인들이 그렇죠. 유배인. 홍유손. 엄청나게 멋쟁입니다. 이 양반이 연산군을 비판했다가 지도 유배를 연산군이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이 양반 중림 7년이거든요. 김시승이하고 강대 아주 이렇게 풍류한데 한번 죽일 수도 없고 시도 잘 쓰고 하니까 제주로 휴배로 보내버립니다. 이 양반이 늦게 76세에 첫 장가를 76세에 가가지고 76세 아들을 낳았고 양 교수 그거 진짜요? 진짜는 그 선생님들이 능력을 보여주시려면 76세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갖고 안 돼. 이 양반이 그렇게 아들을 낳으니까 본인도 걱정되죠. 본인은 과거 시험도 안 봤거든요. 요즘 말해서 아들을 낳고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아들의 가정교사를. 그래서 아들을 과거 급제를 시킵니다. 공부를 여기서 가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누라 운전 연습 시켜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게 아들은 덜하겠지만은 이거 완전 그만 이혼 직전이에요. 그죠? 가정을 공부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들을 과거 급제 시킵니다. 더욱 멋진 건 이 양반이 너무 멋있어요. 99세에 그걸 천고라고 합니다. 천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딸 손에 아들 며느리 손에 죽기 싫어서요. 천고라는 게 뭐냐면 승인 중에서도 가장 고승들이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 답이 몸을 불태우는 건 두 번째 승리고 고승들은 어느 날 사라져버리죠. 들어보셨어요? 예, 천구라 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이 홍유선 선생이 그랬어요. 다행히 이 양반이 기록을 좀 남기기 위해서 가지고 이게 다들 이 장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홍유선의 기록을 참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영주. 영주 임금이 제일 장수했던 임금이죠. 나중에 이제 좀 친해를 하지만은 영주 사도세자라는 영화 사도세자를 보시면요, 송강호가 영조 역할을 하는데 송강호가 중간중간에 자꾸 귀를 씻어요. 귀를 이렇게 부하들이 이렇게 일이 끝나면은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면 송강호가 이 설명을 안 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 부사들 귀 씻는. 이게 홍유선이 가르쳐준 비결. 그날 잊어버려라. 귀를 씻습니다. 씻어. 그래서 다음 날은요, 제주도 말로 세면지롱한 게 목회. 어저께 많이 욕하던 사람을 오늘 아침에 또 하면 사람들이 제주도 말 있죠. 세면지롱. 그러니까 뭐 어저께 있는 어저께 있고 오늘은. 그럼 또 영소가 83세까지 이 나라 최고의 장수를 하는데 홍유소는 99세까지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 마음에 두지 마세요.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섭섭해야지. 유배인들만큼 섭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배인들만큼 섭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추사는요, 제자가 3,000명이라고 했는데 제주도 유배 오니까 2,995명이 다 배반을 해. 야, 물론 제자들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배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할까? 제 스승이 유배를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배반하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잘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하다가 스승이 더 힘들어지니까 더 잘하는 제자, 이상정이라는 제자가 있죠. 그는 어디요? 중국에 갔다 올 때마다 신간서적, 옛날 책도 아니고 신간서적들을 구해서 길을 압록강을 거쳐서 한양 와가지고 한양에서 제주도로 보냅니다. 이제는 뭐 갓 떨어진 스승나 뭐 또 없는데 그렇게 너무 잘하니까 양반이 너무 고마워서 그림을 그려주죠. 뭡니까? 세안도를 그려주죠. 예, 거기에 도장이 중요한 장무상망. 우리 평생 잊지 말고 서로 같이 지내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북구도 그러지 못하는데 국민한테 장무상을 찍어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오늘 찍어보세요. 자, 그런 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살아가면서 참 섭섭하고 이러는데 유배인만큼 섭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관리하고 견디고 잘 다른 일로 승화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수를 합니다. 대부분 거의 장수예요. 거의 장수.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 이제 조정해서 가만히 있으면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임금이 뭐 하든 가만히 있으면 보내야 합니다. 유배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거신하니까 아무 말도 가만히 있으면 돼. 남들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동생을 죽이든 어머니를 부었다든 우리가 이제 광인을 태모 산재 했다 그러죠. 그래서 영창대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이제 강에서 이제 나중에 광해군을 가장 비하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유배를 안 보내는데 아까 동계정, 간홍이 이런 사람들 어찌 동생을 죽일 수 있냐. 유배를 보내버리죠.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유배인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대정에 아까 고브리시 입도정은요, 이세번이라고 고브리시 입도정이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주 여자 혹은 서울서 내려와서 아들들이 아버지 간호하고 임종시키려고 왔다고 아예 폭파해서 집안을 만드는데 그 후손들의 특징이 좀 이상해요. 그 후손들의 뭐랄까
유배에 대한 생각 어떨까요? 아 우리 조상은 부끄러워. 아유 뭐 조정에다가 반대해서 유배 오니까 부끄러운 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와 아니에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굉장히 자존심에 우리 선조는 광해군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유배 온 사람이야. 우리는 이성계 안 넣어줘갖고 배웠는데. 어디세요? 무슨 선조? 기백이 김한이 예. 집안. 예.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불사일빈이라고 그래서요. 신앙은 그러니까 천무이일 민무이원 하늘에 두 태양이 있었듯이 백성에게 두 임금이 있었다. 나는 한 임금만 모신다 하는 그 불사일빈 때문에 이제 고려 신하니까 나는 조선의 임금을 모실 수 없다 해서 저희도 유배 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김해김 김만이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뭐 누구는 물론 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러면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된다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그치겠어 어떻게? 비슷한 문제가 공동체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해요. 예.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 후손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자기의 입도저처럼 문제를 성경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앞장을 섭니다. 맨 앞장을 선 사람 우리가 장두라고 그래. 장두. 시발로 나를 따르라. 그죠? 장두는 99.99%가 다 어떻습니까? 다 죽어요. 그렇죠? 이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그렇게 나서면 죽는다를 아는데 기꺼이 그 앞장서는데 그게 저는 보면 유배의 독특한 정서예요. 유배 후손이 갖고 온 독특한 정서. 여러분 제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알았던 게 누구죠? 이재수.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이 씨 이세번의 후손입니다. 김효사 때 조광조와 함께 이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던 이 젊은 지식인들이 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그게 그 전통이 때로는 사산 때 때로는 뭐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색깔을 띠긴 합니다만 제주도의 독특한 정치적인 성향을 지금도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배가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아주 우리 제주도의 삶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요. 선생님들 제주도 사람들이 요망지다. 요망지다는 게 뭡니까? 그냥 똑똑하다는 것만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현명하다, 또 똑똑하다 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요망진 게 아까 우리 저 빨간 옷 입으신 분들 DNA라는 말을 하셨는데 유배인들의 DNA도 많이 관여가 되죠. 그죠? 예. 사실 제주도 사람들이 요망제예요. 그러니까 업적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업적 같고, 똑똑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야겠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주도의 유배 문화가 너무도 제주도에 뭐 볼거리 먹을 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너무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동안 2005년도부터 그 당시 남재준 군수님한테 강기권 군수님한테 군수님 이러면 그때 제가 막 어릴 때잖아요. 그래서 남재준군의 유배 문화관을 유배인 400명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념관을 하나 세웁시다 했더니 강기권 그때 군수님 와 구정당한 거야. 자기가 국비 다 해올 테니까 양 교수가 기초안을 만들라. 그 당시 지금 20년 전이죠. 그 당시 1억을 해줬어요. 용역비가 굉장히 서울의 시립대학 거기 도시문제연구소하고 설계까지 쫙 해서 멋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남재준이 없어졌고 아니 그래서 저도 남재준이 없어졌지만 그 프로젝트가 서귀포시로 이어질 줄 알았더니 요즘에 보니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전임 행정가 하는 건 안 하더라고요. 안 해.
좋은 줄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요, 아이 내불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 제주대학교 양창보 교수님하고 비슬바 교수님 계셨는데, 양창보 교수님의 그 아들이 양건이라는 그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우리가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마침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영역비도 주고 해서 또 만들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이제 대전에 그 전에 부지사를 했던 문태수 부지사님이 그 노인회 회장, 유림회 회장을 하시다가 그거 보시고 야 이거 그래 하자고. 강내가 유림회 그 뭡니까 재산이 저 대전에 있는데 2만 평이 있는데 그 1분에 놓을 테니까 거기서 하자. 그 다음에 김은남 국회의원이 부고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꼭 대전에만 그래 할 거냐? 화북이 공업지대가 너무 황량하니까 이 호구가 유대인들의 왔다 갔다 하는 동네고 하니까 거기 사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국회의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치사받는 일인데 4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서울 제주일보 신문에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운 뉴스를 봤을 겁니다. 예. 광해군의 적거지가 그동안에 우리가 저 중앙동에 국민은행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용담 쪽에 새로운 쪽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네. 다행히 그게 터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또 생활했냐면 하멜과 하멜 일행 36명이 거기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멜하고 광해군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말고 400여 명의 유배인을 유배 문화관을 만들자 어떻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제도민에서 압력 집단이 돼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화 그걸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방치하느냐? 너무 스타일 베인만 이러지 말고 왜냐하면 자꾸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양 교수님이십니까? 양 교수님이 제주도 유배문화 많이 공부하신다는데 사실은 저희 스폰서가 제주도에 유배 왔다는데 어디서 생활하신지 좀 찾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요망졌다면 아무 땅이나 여기입니다 해서 저도 팔아먹을 건데 뭐 그게 몇 개나 알려드릴 데가 없어요. 그건 이제 아까 조산 찾기 관광이죠. 이게 이런 것도 그렇고 유해문화의 이런 그 자원들이 너무나 방치돼 있어가지고요. 선생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사추사가 제주 사람이라 우사 광해군이 제주 사람이라 이러지 마시고. 네. 자, 제가 아프리카에 드나들면서 최정숙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엄청 가난하기도 하고 참 착한데 맨 처음에는 이 양반들 학교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뭐 희망 초등학교 걔 좋아하는 이상 고등학교 희망 이런 거 하니까 희망이 뭐가 없다. 최정숙 하니까 최정숙 발음도 못하는데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이번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님이 저희들 이야기 받아주셔가지고 거기서 10명 선생님들 10명을 제주도에 연수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세상 밖을 처음 구경하신 양반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감동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그래서 최정숙에 대해서 우리보다 그렇죠. 너무 고마워하고 100배, 20배의 고마워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부른디란 나라하고 이 대사관도 없고 위험하다고 해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옆에가 DR 콩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묶고 나서 한국에서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은 지역은 원주도 못해요. 원주도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태석 신부님이 간 데가 어디냐면은 남수단.
더 어려운 데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도움을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여행 금지위원회에서 못 도와준다. 포이카. 그래서 지금 도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 뭐 안 도와줄 건 내불라 해가지고 막 하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행안부에서 전화가 오고 행안부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민이 잘 아십니다. 참 뭘 도와주고 우리도 한 푼도 안 도와주다가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부산 엑스포 때문에 아프리카 각 나라마다 한 표인데 부른디도 한 표라서 그딴 우리를 찾아보니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무 최정수인이 무슨 학균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제주도라 그래서 제주도 도청에다가 전화했더니 제주도 도청에서도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제주학교 양진검 유승한 문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도와주마 도와주는데 부산 엑스포 안 되면 안 도와줄 거냐? 그래서요 하겠군요. 그래서 그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제가 이제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부패가 심하고 그다음에 가난이 심하니까 부패가 하면서 또 공무원 부패가 심하니까 공무원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해요. 행안부가 우리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시켜주라 그러니까 행안부 전북 완주 인재개발원에서 그걸 맡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상관이 가서 우리 이거 해주겠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국 가서 40개 정상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일 먼저 만난 대통령이 분길 대통령이에요. 예, 오늘은 또 연락이 왔는데 국무조정실장이 분들이 간대요. 예, 난 난데없이 양반들 지금 저도 막 부탁을 했거든요. 야, 이걸 이걸 잘 도와줘야 이 최종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이거 그쪽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뜻을 모으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화할게요. 부산시 의장한테. 후보라니 마십시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유배 문화도 조금만 힘을 합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늘 2%가 부족해. 2%. 너무 좋습니다. 광해군 너무 좋습니다. 와, 개매양, 개매이.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개매이. 되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제주일보도 좀 이렇게 김웅기 기자는 저하고 아주 친하게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여러분도 좀 유배 문화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기자인데 좀 여러분도 좀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도 이거 뭐 제 잘 살라고 한 겁니까? 최종 수사 부분대에서 하니까 제가 무슨 부분이 출장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 마누라만 뺏겼어요. 가면은 한 달 있다가 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첫째는 장수 일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재밌고요. 선생님들도 봉사를 좀 의미 있는 봉사를 하시고 또 특히 지역을 위해서 특히 이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